차에서 포장하고 이제 5시까지 근처 우체국으로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그 5% 할인은 꿈도 꾸지는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라쟁이 강감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택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택배는 저는 처음에 이제 카드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차 안에 포장 용기와 재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도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차에서 이제 포장을 하고, 또 일하다가 또 주문 들어오면 차에서 포장하고 이제 5시까지 근처 우체국으로 후다닥 달려가 가지고 택배 접수를 하고 네이버 스토어에 운송장 입력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주문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본업을 하면서 스토어를 투잡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택배를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체국 택배가 10건이 넘어가면 5%를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주문이 10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5% 할인은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유튜버 신 대표님이 그 주문 알림하고 그 새로 고침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본업을 하고 투잡을 하고 있는데, 본업을 하면서도 계속 알림이 오지 않을까 새로 고침이라든지 수시로 계속 폰만 봤어요. 도저히 이게 본업에 일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주문은 안 들어오고 그냥 일을 하다가 알림 소리 들으면 폰으로 확인하고 포장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혹시 주문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금 지나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스토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제 여기 스토어에 집중을 했죠. 집중을 하니까 사실 확실히 2건, 3건 주문 들어오던 것들이 5건, 6건, 7건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이제 뭘 하냐면,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문 들어올 때까지 그냥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F5번 눌러가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그리고 SNS 광고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지인들 상대로 오픈 특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사임당님이 시킨 대로 또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코칭을 받은 게 아니라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나름 캐치를 해가지고 오픈 특가로 일단은 소문을 내자. 내가 이런 스토어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어그로를 끈 거죠. 광고도 하고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2-3건이 한 5-6건으로 늘어나고 7-8건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포장을 다 하고 5시까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으로 또 제가 가가지고 건당 3,500원씩 주고 택배를 접수를 했죠. 그리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이제 영수증을 보면서 이제 운송장들을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송장 입력을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12시가 넘어가니까 페널티가 매겨지더라고요. 그 이제 벌점 비슷하게 이제 페널티를 먹었는데, 처음에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강의 같은 동영상 끝까지 안 본 제 잘못도 있는데, 이게 한번 페널티를 겪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날 제때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9건, 10건까지도 이제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제 10개가 됐으니까 우체국 택배를 보내면 이제 5% 할인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택배사랑 계약을 하면 한 달에 100개, 150개, 200개 어떤 계약 개수가 이제 캐파가 커지면 2,5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들쑥날쑥, 초반에는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집에서 택배를 샀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님하고 이제 쇼부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계속 우체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택배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제가 상담하는 데만 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주를 줬습니다. 상품을 포장을 대신 해주고 택배까지도 대신 보내주는데 2,500원이고, 한 건당 제가 이제 어떤 금액을 줘서 이제 총 10건이면 10건에 대한 금액, 20건이면 20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저는 이제 주문만 들어오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외주에다가 그 정보만 넘겨주면 발송을 다 해주기 때문에 몸은 한결 편해졌죠. 금액도 사실은 건당 3,500원 우체국 택배에서 2,500원이면 원래 더 줄어든 게 맞는데, 이제 택배 한 건당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제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SNS라든지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걸 더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객 응대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9개 팔 거를 10개를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0개 팔 수 있는 거를 15개를 팔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톡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연락이 오고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포장을 집에서 제가 했을 때는 포장하다가 상담하고 포장하다가 상담하고 이러니까 5배송도 나고 오히려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캐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더 효율적인, 비용보다는 일의 효율적인 면을 선택을 해서 지금은 택배를 외주를 주고 집에서 저는 컴퓨터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이야기에서 포장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 상품을 팔기 전에 이미 제 상품을 팔고 있는 많은 판매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발주자여서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사임당님 영상을 보면 창업 다마고치 편에 상품을 포장하고 나선지 포장하기 전인지 몰라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부착을 한 다음에 택배로 보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했죠, 무작정. 제가 팔고 있는 상품과 제 시그니처 같은 숫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로고 아닌 로고, 브랜딩 아닌 브랜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로 제작을 했습니다. 스티커 뭐 1000장, 뭐 2000장이 얼마 안 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상품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품 놔두고 뽁뽁이로 이제 감은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이렇게 시키는데, 저는 스카치 테이프 대신에 제 스티커로 이제 고정을 시킨 겁니다. 나름 이제 저는 이게 신선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택배를 받고 나면 사실 쓰레기입니다. 봉투도 뭐 찢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칼로 찢고 버리고 그 안에는 뽁뽁이로 이제 힘으로 이렇게 뜯거나 칼로 가위로 이제 잘라 버리실 건데, 그 순간 제 스티커는, 제 로고는, 제 브랜딩은, 뭐 브랜드는 바로 쓰레기입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느끼기에 이 판매자가 손을 한 번 더 댔구나 느끼길 바라면서 그렇게 포장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이게 외주에서 제가 지금 하루에 보내는 양이 그래도 조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일일이 스티커로 또 다 하기에는 그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끝에 그냥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능률 면에서, 효율 면에서 더 나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하루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